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차이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입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차이. 이게 공통점이 이제 뭐냐면은 80%는 유사하거든요. 80% 유사하거나 같아요. 근데 20%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해서 이 차이를 이제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자, 1번입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영업 목적, 자가사용 및 타인에 대한 임대, 1년 후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공통적인 형태가 있지만, 다시요. 공통적이지만 형태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은 무형자산이다. 맞아요? 틀려요?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예법, 정류법, 생산량, 비례법 같으며 회계 처리는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2번은 틀려요. 왜? 유형자산은요 직접법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법을 이제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형식상 쓰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이 간접법 바뀐 지가 좀 됐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직접법으로 써도 되고 간접법으로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기간 외에 모두 20년 초과에 상각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은요 그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고, 무형자산은요 약간 이제 법령에 이제 정해진 기간은 법령을 따르면 되는데, 근데 그 법령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면은 20년 초과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4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둘 다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경제적 효익 조건을 모두 갖춥니다.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고, 유형자산은 그냥 자산의 이제 뭐 측정 뭐 가능성이 매우 높다든지, 뭐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산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든지, 뭐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무형자산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뭐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경제적 효익,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형자산은 어떠한 뭐 이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근데 형식상 그냥 자산의 인식 요건이 매우 높아야 되고, 신뢰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게 표현한다는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신약 개발을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다음 중 개발비로 인식해야 될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인데,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입니다. 근데 개발 단계는 자산으로 인식이 안 되면은 비용인 거고, 개발 실패죠, 거의.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거는 그 개발비, 즉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연구 단계. 지식 활동을 위해 얻는 것 등 200만원. 이거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신약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 400만원. 근데 이 중에 자산으로 인식 가능한 금액은 300만원. 근데 취득세 등 관련 부대비용 4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니까 포함해야 돼요? 따로 해요?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300만원 정답이에요? 아니죠. 얼마?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34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자본에 관련된 것 중에 어떤 종류인가? 자, 1번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후보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 이 두 가지예요. 자본조정도 엄연한 자본거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일단 막타를 쳤는 거죠. 뭐예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뜻은 뭐예요?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본조정. 3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해당한다. 이 뭐예요?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인 거죠. 그래서 이에서 어떤 거에 대한 종류예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에 분계 처리 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주식 1000주 액면금이 5,000원입니다. 8,000원에 매입 소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자 차익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이제 규모를 줄이는 거는 내가 그만큼 자본금을 줄인다는 의미가 돼요. 어디에요? 자본의 감소? 그렇죠. 차변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회계 처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000주의 액면금액 5,000원은 자본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으로 처리해요. 얼마예요? 500만원. 매입 소각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뭘로 하면 돼요?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할게요. 800만원에 주식을 소각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이득을 본 거예요? 손실 본 거예요? 손해보고 이제 자본 소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감자 차손 30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800만원이 맞고요. 그럼 차변에는 감자 차익이 있다고 하면은 상계 처리하는데 감자 차익이 없다고 돼 있으니 이 부분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른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 자본금은 말 그대로 자본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은 뭐예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가장 대표적인 개정은 뭐예요? 1번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은요, 말 그대로 주식으로 교부를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개정 과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들어가요.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미지급 배당금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교부를 했을 때 전체적인 자본의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미지급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식 배당은 부채고 현금 배당은 자본이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본에 소속이 돼 있고, 현금 배당에 해당하는 미지급 배당금은 미지급이기 때문에 부채성 개정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식 배당은 배당 선언 시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하며
현금 배당은 배당 선언 시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이거요. 자, 그 다음 3번. 주식 배당은 전체적인 자본 규모는 불변하지만 현금 배당도 이와 같이 자본 규모는 불변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주식 배당은 맞아요. 근데 현금 배당이 틀렸죠. 왜냐?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자본이 감소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 다음 4번. 현금 배당으로 지급 시 미지급 배당금은 대변으로 처리한다. 현금 배당 지급 시예요. 그러니까 선언 시가 아니고, 선언 시는 대변이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돈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채에 대한 의무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차변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른 거 몇 번? 26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이며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수익은 돈을 받음으로써 내 재산이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돈을 받음으로써 다른 업체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내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비용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이며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비용은 돈을 쓰는 거다 보니까 내 자산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함으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그렇죠. 법인세 비용이라는 부분이 이제 따로 있다 보니까 얘네들 소속에는 없는, 소속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분류되지 않는 부분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임대료, 이자 수익은 영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매출액으로 분류한다. 임대료하고 이자 수익은 뭐예요? 영업 외적 수익이죠. 영업과 관련된 수익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언급을 할 때 뭐 부동산 뭐 임대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업을 영위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이거를 매출액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런 내용의 언급이 없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영업 외 수익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수익이 아니므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므로.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수익의 인식 기준입니다. 자, 1번 현금 매출, 외상 매출, 어업 매출 등 인도 기준. 그렇죠. 뭐 매출액는 자체가 그냥 인도 기준인 거죠. 맞습니다.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2번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 기준.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장기 할부 판매는 장단기 구분 없어요. 장단기 구분 없이 그냥 인도 기준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강의료 수익,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 상품권 수익, 상품권 판매 후 제하등과 교환하여 상품권을 회수하는 경우에요. 상품권을 판매한 후죠. 제하등과 교환을 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이렇게 이제 수령했다라는 부분은 내가 수익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손익으로 구성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입니다. 영업손익. 자, 뭐예요? 영업손익이 구성된다는 것은 매출액하고 매출원가하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손익으로 구성되는 게 아닌 거는 매출원가는 포함이 되어 있죠. 상품 매출 포함되어 있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자 비용 어디에요?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영업손익이 얘는 구분이 안, 영업손익으로 분류가 안 돼요.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어디에요? 그렇죠. 판관비죠.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되는 거고 4번은. 3번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영업손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거를 층수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층수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에서 세전이익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줘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빼고 매출 N으림이 한이 더 빼줍니다. 얼마? 2,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있죠. 1,000만원. 근데 단기순 매입액을 계산하려면은 1,900만원에서 매입 할인 N우림이 한 초를 다 빼줍니다. 그럼 단기순 매입액 1,700. 그 다음에 기초재고액 1,000만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 팔다 남은 거 빼줘야 되죠. 1,300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1,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매출 총이익은 1,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때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은 뭐예요? 영업손익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1,100만원에서 판관비 다 빼줘요. 복리후생비, 급여, 운반비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은 65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손익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전이익이 나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650만원에서 이자 비용 30만원 빼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0만원 빼고 그 다음에 5만원 더해주면은 615만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수정했고요, 제가. 자, 그렇기 때문에 30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에 615만원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